저요? 오랜만인데요. 물권 법정부터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여기 강의자료 가지고 계시죠? 강의자료 다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요. 하나하나 보면서 순서대로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다른 데에서 지금, 우리 윤지연 쌤 있죠? 부동산 기회로 5월달, 6월달 강의를 좀 들어봐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한 게 다 뭐냐면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그 사람이 강의하는 강의력을 봐요. 학생들은 잠깐 보고 빠져 나가잖아요. 이 사람 말이 또박또박하네? 강의 잘하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계속 해가지고 말을 좀 느리게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그러지 말고 계속 들어봐라. 그랬더니 이제 들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 듣더니 너무 잘한다고. 그래서 문제가 풀리니 그랬더니 이제 문제를 푸는 방법이 이렇구나. 이것을 이제 알겠대요. 그래서 들어가면 들어보면 되지. 왜 안 들었죠? 우리 학원 학생 아니에요. 다른 대학원 학생이에요. 자요. 물권 법정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물권 법정지에 그러면 법정을 보세요. 185조예요. 물권은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관습법이죠. 관습법. 형식적 의미의 법률 다른 말로 뭐라 한다? 헌법상 의미의 법률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똑같고요. 관습법에 관한 의외는 임의로 뭐하지 못한다? 창설하지 못한다. 이렇게요. 자, 여러분요. 그 강의 자료는 여기 이걸 놓고 꼭 보세요. 옆에. 아까 우리 오전 한 거 있잖아요. 오전 한 걸 뭐라고? 페이지 47. 페이지 47. 자, 47표 봤어요? 자, 1번요. 부동산 환매권, 그 다음에 양도담보권, 근저당권, 유치권, 관습상 법정시장권 중에서 물권이 아닌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물권이 아닌 것, 우린 것을 말한다. 부동산 환매죠. 환매는 채권이죠. 2번은요. 원청권, 광원권, 어업권, 구분지상권, 분묘기지권 중에서 물권이 아닌 것, 우린 것을 말한다. 원청권이죠. 여러분 여기 그 강의자료 있죠? 강의자료 잠깐 봐. 거기 보면 물권 법정주의 보면 부정되는 것 이렇게 돼 있죠. 원청권, 사도통행권, 근린공원 이용권,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 원청권 또 나왔죠. 관습법상 물권이 아니다. 4번은요. 타인의 토지에 대한 간섭법상 물권으로서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통행권이 뭐죠? 사도통행권이죠. 페이지 47페이지. 사도통행권은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5번요.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공원 이용권이라고 하는 배타적인 권리를 취득했다고 볼 수가 없다. 공원 이용권. 6번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이죠. 관습법상 물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요. 3번부터 6번까지는 묶어야 되겠죠. 그래서 3번에서 6번, 7번까지요. 3번부터 7번까지 묶으면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그것은 간섭상 물권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죠. 6번은요.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미등기 건물의 양수 우리나라는 형식주의거든요. 반드시 등기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등기가 없죠. 그러면 간섭법상 물권을 취득할 수가 없고요. 7번요. 매도인 갑이 신축한 무허가 건물이죠. 매수인 을에게 등기 없이 점유만 이전하죠. 을은 건물의 소유권을 그러니까 법률상 소유권이죠.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자, 8번은요. 타인의 이마에 권원 없이 식지한수목 줄고요. 권원 없이 식지한수목 소유권은 임야 소유자에게 귀속, 임야 소유자에게 줄 것이고 그것을 부합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부합한다. 부합 이렇게요. 또 하나 뭐라고 하냐면 권원 없이 식지한수목이죠. 거기에 식지한수목에다가 줄 긋고 뭐라 쓰냐? 무단경작 이렇게요. 그럼 무단경작하죠. 그럼 이것은 누구의 소유이다? 경작자의 소유이다 이렇게. 여러분 경작자의 소유란 말이 무슨 말이죠? 토지에 부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우리 문제집 풀었던 거다고요. 우리 그 기출지문 수준을 보면 너무나 쉽죠. 지문요 뭐 이해되고 그런 건 없잖아요. 그냥 딱 보면 그냥 딱이죠. 딱 보면 딱이야. 알겠죠? 자, 일문일권주의죠. 일문일권주의는요. 1번 동일한 물건 위에 성질이나 범위나 순위가 같은 물건이 동시에 순위 줄 것이고 같은 물건이 동시에 성립하지 못한다. 10번은요.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특정하고 독립해야죠.
특정하고 독립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 해야 돼요? 현존성, 현존해야죠. 그러니까 현존하지 않으면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 다음에 11번은요 용익 물권은 토지나 건물의 일부. 이거 봐봐. 이게 왜 그러냐 여러분요. 오늘 강의한 봐봐. 강의안을 보면 거기요 일물 일권지를 한번 봐봐. 뭐라 나왔죠? 예외해가지고 토지의 일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건물의 일부 전세권, 구분소유권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토지의 일부에는 전세권이 있고 건물의 일부에도 전세권이 있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용익물권은 토지와 건물의 일부에 말 수 있다,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한번 보시면 뭐죠? 용익물권은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용익물권은 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전세권은 이 말이죠. 전세권 여기서 말할 때는 전세권은 이 말이죠. 토지나 건물의 일부에 설정할 수 있다. 12번은요 일필의 토지 일부에 저당권 큰한대. 그래서 여러분 봐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라든가 구분 소유권 빼고는 일필의 토지 일부에는 절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일부동산의 하나의 물권이 성립하죠. 일물 일권이죠. 그러니까 저당권은요 토지의 일부에 설정할 수가 없어요. 자 13번은요 구분 등기를 하지 않는 한 일동의 건물 중에 일부 보존 등기는 뭐한다?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존 허용되지 않는다 그랬죠? 자 그럼 봐봐. 그럼요 이제 뭐를 보냐면 우리가 이제 아파트는요 그다 써봐. 아파트는 물리적으로 건물이 완성이 되죠. 완성이 되면 토지 대당에 등록이 없거나 그 다음에 등기가 없다 할지라도 여기서 뭐가 인정된다? 구분 소유가 인정이 된다. 구분 소유 인정 이렇게. 아파트라든가 다세대 주택 있죠. 다세대 주택 같은 것도 있죠. 이런 것은 건물이 완성이 되죠. 그러면 건축물 대장에 등록이 없더라도 그 다음에 등기부에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구분 소유를 인정을 해요. 그것은 집합 건물법에서 나온다 이런 말이죠. 그때 다시 한번 볼 테니까 여기는 일단 그렇게 해놓으라 이런 말이죠. 자 그럼 14번은 봐보세요. 이러면 아파트 분양권이라고 되어 있나요? 우리 물권은 뭐죠? 소유권은 뭐죠?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거죠. 그럼 우리 민법상의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이거단 말이죠. 동산, 부동산이요. 그런데 여기 아파트 분양권이죠. 분양권은 뭐죠? 권리죠. 권리는 그것은 객체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민법상의 소유권의 객체는 뭐다? 물건이야. 물건. 동산, 부동산이라고. 알겠죠? 말이 좀 빠르면 얘기하세요. 15번. 이게 피를 받으면 나도 모르게 늦은 것 같은데 빠르고 있단 말이죠. 집합물 위에 재단 저당이 성립한 후에 구성물의 변동이 있게 되더라도 줄과 특정성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재단 저당은 뭐냐면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런 말이죠. 괜찮아. 이 호축거리 안 쬐어. 그냥 찾봐 빨리.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 말이죠. 광업재단, 공장재단 알겠죠? 여기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물건의 변동이 있더라도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고요. 자 16번은요. 매수한 임목을 특정하지 않고 한 명인방법이죠. 매수한 임목을 특정하지 않고 한 명인방법. 물권 변동의 효력이 있다 없다? 없죠. 이런 명인방법 줄 것이고 명인방법을 세 가지. 먼저 특정성. 특정성은 뭐죠? 우리가 산에 가면 뭐가 되어 있죠? 나무예요. X 표시 돼 있어 안 돼 있어? 되어 있죠. 그걸 특정성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특정성이고 그 다음에 소유권의 대외적 표시. 소유권의 대외적 표시를 하죠. 대외적 표시. 이것은 뭐죠? 목차를 붙여 목차. 이런 목차는 뭐예요? 목차는 나무에다 명찰 따르는 거. 그 다음에 그것은 뭐다? 계속성 이렇게. 계속성. 이 세 가지를 뭐란다? 명인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 명인 방법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보면 특정하지 않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명인 방법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7번은요.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기된 수목의 집단 줄 것이고 그것을 임목이라고 그래. 임목은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데 저당권의 목적에다 써 명인 방법 X. 명인 방법은 저당권의 객체가 되잖아. 명인 방법은 안 돼. 그 다음에 18번 갑이 임차. 이러면 지금 여기는 지금 다 맞는 걸로 되어 있죠. 제가 지금 문제를 만들고 있는 것은 다 틀린 걸로 문제를 만들고 있어.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지금 이것을 보고 난 다음에 제가 문제를 만들어 놓은 것을 풀 수 있어야 돼요. 알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5개의 지문으로 만들었는데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이야. 다 옳은 거야. 그러면 몇 개가 틀리죠? 4개가 틀려. 근데 답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4개가 어디가 틀린지를 알아야지 공부가 끝난 거죠. 내 말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책 만들어 놨죠. 해설 다 했죠. 그랬는데 그 틀린 거 정말 못 찾아낸다. 그러면 내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큰 차이는 없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휴가 때 지금 어떤 걸 문제를 풀까? 그때까지 문제가 다 만들어지면은 그걸 가지고 풀 거예요. 그때까지 만약에 문제가 못 만들잖아요, 제가요. 못 만들면 뭘 가지고 할 거냐면, 전부 다 국가고시 기출문제 있잖아요. 그게 다 만들어 놓은 거 있거든요. 그걸 지금, 그걸 가지고 문제 만들어 놓은 거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한번 볼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8번이죠? 18번은요. 갑이 임차한 의뢰토지에서 경작한 쪽파는요. 그것을 초하가 다는 채 병에게 매도 있어. 병이 뭐를 갖추면 명인방법. 그것을 써 관습법상 공시방법이에요. 관습법상 공시방법. 명인방법을 갖추면 뭘 한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시방법은 뭐가 있어? 공시방법은 뭐가 있어요? 공시방법 이런 거 어차피 뭐 이거죠? 자세하게 한 번 하고 하는 게 낫지. 나중에 두세 번 하는 것보다 공시방법은 부동산은 뭐가 있어? 등기. 동사는 뭐? 인도. 그 다음에 분묘기지는 뭐? 분묘기지권. 봉분. 미분류 과실은? 미분류 과실. 방금 했잖아요. 명인방법이라고 동포 여러분. 지금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걸 모르면, 알겠죠? 그거 어떡하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왜 내가 왜 이렇게 분할이 되어 있죠? 공유물은 분할을 해야 되고, 뇌는 분할하면 안 되는데. 알겠죠? 여러분, 뇌는요, 총류하고 똑같아. 분할할 수가 없어요. 지분이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우선적 효력이라고 되어 있나요? 자, 강의 노트 또 봐. 오늘 봤던 강의 노트 또 봐. 그러면 우선적 효력이 되어 있죠? 거기 뭐라 나왔죠? 우선적 효력은요? 물권과 채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한다? 물권이 우선한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누가 우선할 수 있다? 채권이 우선할 수 있다. 거기는요, 주택, 상가, 그 다음에 뭐죠? 임금.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한다? 제한물권이 우선한다. 제한물권과 제한물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한다? 먼저 등기한 사람. 뭐 한 사람? 먼저 등기한 사람. 자, 그럼 문제 봐, 이제. 자, 우선적 효력이라 되었죠? 우선적 효력은요, 19번 저당권은, 19번 동일한 토지 외에 2개 이상이 성립할 수 있지만 그들 상호간에는 먼저 성립한 저당권이 우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제한물권하고 제한물권이죠? 누가 우선한다? 먼저 등기된 것. 20번은요,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중 일정 부분, 그것은요, 3개월의 임금 이런 것들이죠? 3개월의 임금은 선순위 저당권보다 우선한다. 선순위 저당권보다 우선. 그걸 다른 말로 뭐란다? 물권의 우선. 그래서 이건요, 임금은 채권이죠. 채권이 선순위 저당권은 물권이죠. 그래서 채권이 물권에 우선한다 이 말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는 최우선 변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21번 주임법상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보증금에 대해서 선순위 저당권보다 우선한다 이렇게 됐죠.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되는데 무조건 보증금 그러면 안 되고,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보증금 그랬죠. 이 보증금은 뭐라고 한다? 앞에다 써 소액 보증금. 이렇게 이때는 이렇게 나왔지만 소액 보증금은 알죠? 소액이 아닌 것은 저당권보다 우선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 그래서 여기다가 뭐라고 해야 돼? 소액 보증금은 이렇게 하는 게 더 정확하죠. 22번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나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저당권보다 우선한다. 저당권이 뭐라고? 물권보다 우선한다. 그 다음에 23번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여러분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아까 우리 7페이지에 썼나요?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 기억 안 나요? 강의할 때 7페이지 맞네. 7페이지 맨 밑에 보면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라고 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 되어 있죠. 7페이지. 7페이지 보면 여러분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오늘요, 오늘 가가지고 한 15번 보세요. 오늘 보면 15번 넘게 볼 거예요. 그러면 점유권까지는 완벽하진 않는다 할지라도 다 끝난 거죠. 알겠죠? 거기 보면 임차인의 권리라고 되어 있죠. 임차인이죠? 임차인은요, 점유를 하고 있다? 그러면 점유보호 청권이 있다. 임차인이 아직 이사하지 않았어. 이사를 오지 않았어. 점유하지 않는다? 그러면 갑의 권리를 대위 동그라미 대위에서 행사한다. 대위란 말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등기가 되어 있다. 그러면 대항력이 있죠. 그럼 대항력이 있으니까 임차권에 대한 방해죄가 방해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반환 청구는 안 된다고 그랬죠. 반환 청구는 누가 하는 것이다? 임대인이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다시 보면 23번을 보면 뭐라 나와 있죠?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제3자에 대한 효력 대항력이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에다가 줄고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에다가 뭐라고 써야 돼요? 임차권에 기한 방해 제거, 임차권에 기한 방해 제거 점 찍고 방해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됐나요? 자, 그다음 물권적 청구권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물권적 청구권 다시 한번 봐. 자료 오전에 한번 봤는데 다시 한번 봐요. 자, 물권적 청구권 3페이지, 2페이지. 자, 물권적 청구권 여러분 봤어요? 자, 물권적 청구권은 여러분요 봐봐요. 상대방이요 불법 점유자가 잘못이 있냐 없냐 따지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귀책 사유가 있나 없냐 안 따져. 그 다음에 손해배상은 반드시 귀책 사유가 있어야 돼요.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으니까 점유보호 청구권이 없고 반환 청구권이 없죠. 특히 반환 청구권이 없다 중요하죠. 3번은요 질권하고 유치권은요 준용 규정이 없죠. 따라서 유치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 있다 없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하죠. 4번은요 현재 침해받고 있는 소유자가 현재 침해하고 있는 점유자에게 이때의 점유자는 직접 간접 점유자 포함하지만 점유 보조자는 안 되죠. 그 다음에 갑의 토지 위에 을이요 무단으로 건물을 건축했죠. 무단으로 건물을 건축하면 이 건물의 소유자는 누구냐? 을이죠. 갑이 아니죠. 을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이 을이요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을 통해서 뭐를 점유한다? 대지를 점유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을이요 건물을 통해서 대지를 점유해요. 그래서 을을 대지에 대해서 불법 점유자라고 얘기하고 이 소유자인 갑은요 을의 잘못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관계없이 갑은 을을 상대로 뭐 할 수 있다?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쪽 을을 보면 을이 무단으로 건축했죠? 그러면요 누가 지금 건물의 소유자냐? 을이 건물의 소유자죠. 그래서 건물의 소유자니까 갑은 을이 건물의 소유자가 대지를 또 뭘한다? 점유하잖아요. 그러니까 갑이요 을한테요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하라고 청구해야 되고 을에게 퇴거하라고 청구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을이 병하고 매매를 하죠. 그런데 정이요 등기가 돼 있다. 그러면 당연히 정이 소유자죠. 하지만 정은 잘못이 없죠. 물권적 청구는 귀책 사유를 따진다 따지지 않는다 따지지 않죠. 그러니까 갑은 정한테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고 만약에 정이 미등기다 미등기여도 철거를 청구할 수 있고 또는 등기가 있는 소유권이 있는 을에게 철거 청구를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을이 만약에 왼쪽에 병이라고 하는 임차인에게 임대를 주죠. 그러면 임차인은 소유자가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소유자가 아니니까 건물을 통해서 대지를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불법 점유다 아니다? 아니다. 불법 점유가 아니기 때문에 토지의 소유자는 임차인에게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누구한테? 불법으로 건축한 자에게 무단으로 건축한 을에게 철거를 청구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밑을 보면 뭐라 하죠? 갑의 토지 위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건축했죠. 그래서 갑은 누구한테? 갑은 토지의 소유자는 B한테, 건물의 소유자는 A한테 건물이 각각 매매가 됐죠. 그러면 현재 토지에 대한 소유자는 누구냐? B죠. 그래서 갑은 아니죠. 갑을 뭐라 한다? 종전 소유자죠. 소유권을 상실한 사람이다. 종전 소유자, 소유권을 상실한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종전 소유자는 건물을 철거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그래서 소유권을 상실한 사람 청구할 수 없고 누가 청구한다? 현재의 소유자가 현재 점유자에게. 따라서 물권과 물권적 청구권은 분리양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지금부터 한번 문제 한번 볼까요? 48페이지요 24번 보세요.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해준 자 줄거 등기를 경료해준 자 이 사람을 뭐라 한다? 종전 소유자라고 얘기하죠. 뭐라 한다? 종전 소유자. 다른 말로 소유권을 상실한 자 이렇게. 종전 소유자, 소유권을 상실한 자 이 말이죠. 그럼 불법 점유자가 누구죠? 제3자죠. 제3자에 대해서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알겠죠? 25번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이죠. 미등기 건물 뭐였어요? 이 사람은 소유자도 아니다. 이 사람은요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는 소유자로 인정을 받아 못 받아? 못 받죠. 그래서 불법 점유자에 대해 직접 동그라미 직접 명도를 청구할 수가 없다. 직접에다 뭐라 쓰냐? 매도인을 대위해서 청구 이렇게. 매도인을 대위해서. 왜요? 지금 현재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니까 매도인을 대위해서 이렇게. 자, 26번 부동산의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을 뭐 할 수 없고 유보할 수 없고 그래 됐죠?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양도인 누구야? 졸과 양도인 동남이 양도인에게 노노노노노노 26권의 맨 앞에 부동산의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맨 앞에 그대 있죠? 양도인에게, 그때 양도인 누구냐? 종전 소유자 이 말이죠. 양도인은 다른 말로 소유권을 상실한 자 이 말이죠. 소유권을 상실한 사람한테 물권적 청구권을 유보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따라서 양도인은 불법 점유자에 대해서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자, 27번 매매 계약의 이행으로 토지를 인도받은 매수인 이렇게 돼 있나요? 인도받은 매수인. 그럼요 27번 28번 이것은 우리가 아까 뭐죠? 그림으로 다시 한번 그리라고 그랬죠. 그림으로 여기 봐봐. 여러분요 꼭 머릿속에 여러분요 강의 들어올 때 머릿속에 좀 이렇게 뭐 좀 정리해서 오시면 안 돼요. 알겠죠? 자, 이거 보면 여기서 이렇게 갑이 이렇게 있고 을이 이렇게 있잖아요. 계약을 했죠. 을한테 목적물을 인도를 했죠. 인도를 했으면 을이 점유하고 있죠. 점유하고 있고, 그런데 이 을은요 미등기죠. 미등기니까 을은 소유자가 아니죠. 그러면 을이 뭐라 한다? 을이요 등기 청구권의 행사를 한다. 등기 청구권. 이 등기 청구는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 점유를 계속 하면 등기 청구권에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안 한다? 진행하지 않는다. 점유를 상실했다. 그러면 소멸시효가 뭘 한다? 진행한다. 이런 말이죠. 진행한다. 그럼 그렇겠죠? 자, 그 다음에요.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지만 이 사람은 법률상, 형식상 소유자에 불과하다 이 말이죠. 갑이 을하고 매매를 했잖아요. 매매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매매 대금을 다 받았잖아요. 매매 대금을. 그러면 갑은 을한테 토지 건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을이 다시 이것을 병한테 처하고 병한테 처분을 하죠. 그럼 병한테 처분한 것을 점유 계속으로 본다 이 말이죠. 여전히 점유의 상실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 다음에 병 앞으로 목적물을 인도하죠. 그러면 병은 을에 대한 점유하고 있으니까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은 을의 권리를 이전받은 사람이죠. 갑은 을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죠. 그런데 갑은 병에게는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가 있다.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아까 그 안경이 약간 선글라스 이렇게 그런 기능이 있던데 그거 아까 강의 들 때 왜 그거 꼈지? 선글라스 기능이 있는 것 같던데? 없어요? 아, 없어. 눈이 안 보인 것 같던데 아까. 그래서 졸라고 자려고 그러나? 이 생각이 있죠. 그래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자, 그럼 볼까요? 자, 보면 어디로 보냐면 27번 한번 봐보세요. 27번 했나요? 안 했죠? 자,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토지를 인도받은 매수인 가로 묶어봐. 인도받은 매수인. 그래서 이것을 점유죠, 점유요. 그래서 제3자에게 전매하여 또 인도했죠, 또 인도. 매도인은요, 제3자에게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 봐봐, 여기 갑이죠. 소유자는 갑이죠. 갑이 병한테 반환 청구할 수 있느냐? 돼, 안 돼? 안 되죠. 왜요? 갑은 을한테 반환 청구 안 되죠? 그러면 이 병은 을의 권리를 그대로 이전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갑은 또 병한테도 반환 청구가 안 되는 것이요.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났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28번 갑 소유 X 토지를 을이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인하게 20년간 점유했지만 등기 전에 갑이 병에게 그 토지를 매도하고 유효하게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 갑은 누구라면 그러면 갑이 병에게 이전 등기를 했죠. 갑이 병에게 그래야 되네요. 갑이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죠. 그러면 갑은요 병을 대의하여 을에게요 불법 점유를 이유로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런 봐봐. 대위라고 하는 것은 뭐가 대위냐? 자기가 채권자일 때 대위를 해요. 알겠죠? 그런데 지금 봐봐. 갑은 지금 이것을 누구한테 팔아먹었어? 병한테 팔아먹었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한 소유자는 누구예요? 병만 소유자고. 갑은 채권자도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니까 대위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가 있어 없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위라고 하는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 29번 임차인이죠. 임차인은요 임차 목적물 침해자에 대하여 소유자인 임대인의 물권적 청구권을 뭐 할 수도 있다? 대위에서 청구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원래 임차권이 등기가 되어 있죠. 그러면 임차권에 대해서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지역권과 저당권은 반환청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31번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하죠. 그럼 여러분 유치권은요 물권적 청구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없다. 다음에 32번 점유 보조자죠. 점유 보조자가 그 물건의 사실적 지배를 가지는 이상 물권적 정권의 상대방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점유 보조자는요, 점유 보조자는 사실적 지배에 줄 것이고, 사실적 지배, 그것을 뭐라고 하냐? 점유라고 얘기해. 점유 보조자가 점유를 한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이 될 수가 없죠. 물권적 정권의 상대방 줄 것이고, 상대방 직접 점유, 간접 점유. 그래서 직접 점유, 간접 점유를 상대방이라고 하는 것이고, 점유 보조자는 상대방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33번 물권적 정권은 손해상 청구를 당연히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물권적 정권 줄 것이고, 귀책 사유 불문 이렇게요. 귀책 사유를 불문한다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손해배상 청구권 줄 것이고, 귀책 사유 요망 이렇게요. 귀책 사유 요함 이렇게요. 귀책 사유를 요한다 이 말이죠. 손해배상은요. 물권적 청구는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손해배상 청구는요 요한다 이 말이죠. 지금 알겠죠? 그러니까 봐봐. 그러니까 만약에 물권적 청구는요 귀책 사유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손해배상 청구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걸 가지고 보면요 금방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죠. 여기 우리가요 여기 물권적 청구권이 있죠. 물권적 청구권이 있고요. 여기는 채권적 청구권이 있고요.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고요. 이렇게요. 여기는요, 여기는 귀책 사유가 있고요. 여기는 귀책 사유가 없는 것이죠. 없다. 여기 보면 물권적 청구권은요, 귀책 사유가 있으면 되죠. 없어도 되죠. 알겠죠? 그런데 손해배상 청구권은요, 없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되죠. 봐. 그러니까 여기 딱 보면 뭐라 할 수 있죠? 물권적 청구권하고 손해배상 청구권이 항상 같이 있을 필요는 없다. 이 지금 우리 얘기한 거죠. 두 번째, 물권적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은 병존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거기다 써야 되겠죠?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그건 맞죠? 거기다가 물권적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은 병존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뭐 할 수 있다? 병존할 수 있다. 같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됐나요? 됐죠? 자, 내가 법률행위한 물권 변동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법률행위한 물권 변동은요, 그럼요 강의 노트 어디를 보시냐면 페이지요 4페이지, 강의 한 4페이지를 보셔요. 내가 봤을 때는요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강의하기가 너무 편해. 강의하기가. 그래요? 그렇죠. 쓰면 쓸 때는 아는데 지워버리면 또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깊은 또 공감을 또 해주네요. 알겠죠? 자요, 물권 변동이죠. 등기요. 186조. 법률행위 플러스 등기죠. 법률행위는 뭐죠? 법률행위다 써. 거기다가 무슨 계약, 무슨 계약. 여기 무슨 계약. 계약서고요. 우리 아까 문제할 때 나왔는데 여기 뭐죠? 예약 완결권 행사. 그럼 예약 완결권 행사 그러면 뭐죠? 행사 그러면 뭐가 된다? 번계약 체결이죠? 번계약 체결. 이것도 계약이죠. 무슨 계약? 정액계약, 매매계약, 교환계약. 계약. 알겠죠? 계약. 그러면 예약 완결권 행사. 이것도 뭐죠? 번계약 체결이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뭐가 되는 거예요? 186조에서 뭘 한다? 등기를 한다. 이걸 뭐라 한다? 법률 행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요. 187조도 법률의 규정. 취득할 때는 등기하지 않아도 되지만 처분할 때는 등기를 해야 되겠죠? 처분할 때 등기. 자, 그럼 써봐. 거기다가 처분할 때 등기다가 오라고 돼 있죠? 거기다 써. 등기 없이 처분 시, 등기 없이 처분하더라도 이렇게. 등기 없이 처분하더라도. 등기 없이 처분하더라도 채권적 효력은 있다. 채권적 효력은 인정된다. 채권적 효력은 인정된다. 이렇게. 근데 약간 특징이 있어. 오전에도 좀 늦게 오고, 점심 먹고도 좀 늦게 오고. 근데 갈 때는 끝나기 전에 꼭 가. 끝나기 전에. 참 특징이 있어. 오전 반 약간 늦어. 오후 강에 들어올 때 좀 늦어. 그런데 갈 때는 끝나기 전에 꼭 가.
애들이 어려가지고. 애들이 어려서. 마트에서 보고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어. 발견했어, 또, 그걸. 오케이. 나는 또, 그래, 매장물 발견했어요. 매장물 발견. 그, 1년 기다려야 되는데, 알겠어? 예. 이만큼 애들 마트를 막 뛰어다니는데, 그걸 잡으면서 또 공부를 하고 있고. 오케이. 됐어, 이제. 자, 187조 법률의 규정. 그러면 계속 늦게 들어오고 빨리 가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알겠죠? 자, 187조요. 법률의 규정은요. 경매, 공매, 상속, 포괄, 유증, 합병. 그 다음에 공용징수, 수용. 알았죠? 형성 판결. 이것은 여러분들 등기한다, 한다. 이건 뭐냐면 법에 나와 있는 거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암기해야죠. 이걸 암기하고 그 옆에 걸 암기해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이게 암기 안 되는데 옆에 거 오른쪽 걸 암기했다. 그건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 법적으로 있는 것을 먼저 암기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유가 있다 그러면 오른쪽 신축. 다른 건 몰라도 신축은 우리가 보면 여기 막 우리 약간 문제집 풀었을 때는 막 복잡하게 많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여기 왼쪽에 있는 것하고 우리 시험에는 거의 신축만 시험에 나와요. 신축.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여기 다 중요한데 맨 끝에 법정갱신 있죠. 특히 법정갱신에서 전세권이요. 전세권을 법정갱신할 때는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해도 등기 없이도 말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 말이 또 중요하단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봐봐. 청구권이죠. 청구권에서 그럼 다른 거 다 필요가 없어. 2번에 봐봐. 이행 판결이죠. 이행 판결이라는 게 뭐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죠. 청구권을 줄거라고 그랬죠? 청구권에 의한 소송을 청구소송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앞에 가요. 소유권 이전, 소유권의 이전을 명하는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소유권 이전을 하기 위한 아무튼 모든 소유권 이전 나오면 무조건 근데 이행 판결이에요. 알겠죠? 무조건 뭘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돼. 그 다음에 네 번째 칸 정도 보면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 화해줘서 이건 뭐 해야 돼? 그것도 등기해야 돼. 이전이니까 화해줘서나 판결이나 똑같아. 조정, 화해줘서 다 똑같아. 알겠죠? 그 다음에 확인 판결 등기해야 돼. 됐죠? 오른쪽이요? 오른쪽은 형성권에 의했을 때 형성 판결이죠. 그러면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죠. 청구권에 의한 판결을 청구소송이라고 그래. 청구소송이니까 공유물 분할, 상속 재산 분할이죠. 상속 재산 분할 청구권 알겠죠? 상속 재산 중요하니까 놔두고. 그런데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 공유물의 분할을 명하는 판결 다 똑같아. 알겠죠? 이런 말이 있으면 뭐가 된다? 그것은 형성권으로서 무슨 판결? 형성 판결.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1번. 자, 형 법률행위 보세요. 186조를 봐. 부동산에 관한, 동산한데. 부동산에 관한 49페이지. 천재. 부동산에 관한 그랬죠? 동산한데. 법률행위죠? 계약이요, 법률행위. 물권의 득실 변경은 뭘 해야 돼? 등기해야 돼. 여기는 부동산이고 동산은 등기하니까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안 돼.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라냐?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지 효력 전송 요건이 아니다. 이런 말을 써.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지 효력 전송 요건이 아니다. 그런 말을 쓰는 거라고. 여기서 효력이 뭐한다? 생긴다. 134번. 1번 부동산 물권에 대해서는 등기. 동사는 뭐란다? 점유 또는 인도. 이렇게. 35번 의사주의 법제 아래서는 공시의 원칙은 인정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이거요? 나원 참. 자, 지금부터 봐요. 자, 이제 여기 봐. 잠깐 설명을 해요. 한번 들어보면 돼요. 알겠죠? 우리가 이제 물권 변동이라고 나오죠. 부동산 한번 봐. 물권 변동은요, 여기서 물권적 합의죠. 물권적 합의. 그럼 물권적 합의가 뭐라고 그랬죠? 등기 서류 교부해 준 거죠. 이런 봐봐. 내가요, 매매 계약하면서 매도인이 매수한테 등기 서류를 주는 건 뭐예요? 잔금을 받으면서 등기 서류를 주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이 물건, 이 집, 우리 집은 이제 누구 거다? 너 거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물권적 합의 플러스 뭐란다? 등기를 하죠. 이걸 물권 변동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프랑스하고 우리나라하고 약간 달라요. 알았죠? 프랑스하고 우리나라하고. 그래서 프랑스를 뭐란다? 의사주의라고 얘기하고요. 의사주의. 우리나라를 뭐란다? 이것을 형식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여기요, 갑하고 을하고 있죠. 갑하고 을하고 사이에서는 물권적 합의, 물권적 합의 이 말이죠. 합의. 내가 갑이 을한테 내가 너한테 소유권 넘겨줄게. 이 합의만 있어도 을이요 소유자가 돼요. 프랑스는 특이하죠. 을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의사라고 그래. 의사, 합의, 의사의 일치만 있으면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이죠. 여기는 형식주의죠. 우리나라는 필요 없어. 갑하고 을하고 100번, 1000번 합의해도 필요 없어. 합의해도 여기서 지금 미등기죠. 미등기. 그럼 이 사람은 소유자도 아니다. 이건 소유자가 아니에요.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합의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변해가지고 이것을 병한테 이렇게 등기를 해준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을이 소유자지만 여기서 을하고 병 사이에 병이 소유자가 돼요. 결국 소유자가 지금 몇 명이 나타나는 거죠? 2명이 나타나는데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싸우고 있는 것은 누구하고 싸운다? 을하고 병하고 싸우죠? 그런데 을하고 병 중에서는 누가 소유자다? 병이 소유자다. 최종적으로 누가 소유자가 될 수밖에 없다? 병. 등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요 등기가 없어도 이 사람 미등기죠? 미등기여도 이 사람이 소유자란 말이죠. 그런데 등기가 없어도 소유자인데 야 그럼 니네 나라 왜 등기하니? 이렇게 물어. 왜 등기하니? 내가 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유자지만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갑이 이것을 병한테 처분해서 등기해버리면 나는 등기가 되어 있는 사람한테 내가 소유자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것을 뭐란다? 대항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대항요건주의라고 그래. 등기를 왜 하니? 대항하기 위해서 이 말이죠.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알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등기가 없으면 아예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갑이 병한테 이중매매해서 등기를 하죠. 등기. 그럼 이걸 뭐가 된다? 소유자가 돼버려요. 소유자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등기가 있는 사람만 소유자가 돼. 등기가 없으면 소유자가 안 돼. 그래서 등기가 있어야 소유권이 성립을 해. 소유권이. 그래서 이것을 뭐란다? 성립요건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것은 등기는 왜 하니? 등기는 왜 하니? 이 말이죠. 여기는 등기가 없어도 을이 소유자. 근데 등기를 하지 않으면 제3자한테 대항하지 못해. 여기는요 등기가 없으면 소유자가 안 돼. 등기를 한 사람만 소유자가 돼. 여기서 문제예요. 이 등기라고 하는 것을 뭐란다? 공시라고 하죠. 공시. 이 공시의 원칙은 의사주의에서 적용된다. 형식주의에서 적용된다. 여기 공시 원칙은 어디에서 적용돼? 의사주의에서 적용돼? 형식주의에서 적용돼? 어디에서 등기하냐 이 말이죠. 공시 원칙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등기하냐? 의사주의다, 형식주의다. 의사주의다, 형식주의다. 여러분요, 눈 없어? 눈? 여기 봐봐. 여기 뭐라고 했어? 여기 뭐라고 했어? 등기 돼 있어, 안 돼 있어? 아니, 등기 없어? 여기 등기 있어, 없어? 둘 다 등기 안 해. 여기 등기라고 다 했네, 등기. 둘 다 등기하죠, 둘 다 등기해. 둘 다 공시원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프랑스는 등기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등기가 없어 소유자가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런데 등기 내 앞으로 안 하면 대항하지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뭐 하기 위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등기한다니까. 여기는 등기 없으면 소유자가 안 된다 이 말이죠. 소유자가. 그러니까 등기를 하죠. 등기를 하니까 의사주의하고 형식주의 중에서 어느 것이 186조고 어느 것이 187조야? 여기 의사주의가 186조다 187조다 180? 여기는 180? 둘 다 186이라니까. 아니 둘 다 186이라니까. 186조를 뭐를 해? 186조를 뭐를 해? 아니 거기 봐봐. 여기 유학집 봐봐. 여기 봐봐. 유학집 봐봐. 아니 봐봐. 거기 보면 등기 186조는 등기라고 돼 있네. 187은 등기가 아니라고 돼 있네. 둘 다 등기하네. 둘 다 등기하네. 그러니까 둘 다 무슨 주의다? 뭐 둘 다 뭐다? 186조다. 둘 다. 의사주의, 형식주의 둘 다 186조다. 둘 다 뭘 한다? 등기를 한다. 둘 다 공시 방법이 있다. 이 말이죠. 단지 그 공시 방법을 의사주의에서는 대항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형식주의에서는 성립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이 말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참 눈이 있는데 참 신기하네요. 알죠? 같은 눈인데 세대가 좀 다른가? 이게 같은 눈인데 그거 왜 그러죠? 자요. 자 그러면 186번 186조로 그랬죠? 186번이 아니고 35번 물권 변동에서 의사주의 법제 아래서는
공시의 원칙은 인정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알겠죠? 의사주의도. 의사주의 줄 것이고, 대항요건주의로 봐. 대항요건으로, 대항요건. 의사주의에서 등기를 뭐로 본다? 대항요건으로 본다. 이 말이죠. 자, 36번. 공신. 공시의 원칙은 물권에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공시는요, 공시, 물권에만 인정되고, 배타적 권리의 변동 등기에도 적용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공시는 꼭 물권, 동산, 부동산에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죠. 알죠? 동산에는 등기죠? 부동산에는 뭐다? 부동산은 등기고, 동산은 뭐다? 인도죠. 공시가. 그 다음에 여러분요, 공시라고 해서 봐봐요. 여러분, 혼인신고 있죠? 우리 보면 뭐죠? 뭐라 하지, 그거보다? 주민등록부 같은 것은 뭐라 하죠? 아무튼 옛날에 호적부라 했는데 지금은 뭐라 하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뭐죠? 혼인신고라든가 출생신고 있죠? 이런 것도 다 가족관계 등록부. 가족관계 등록부에 다 기재가 돼 있죠? 그러면 누구나 다 볼 수 있어, 없어? 있죠. 등기부. 그것도 다 공시예요. 등기부. 그 다음에 가족관계 등록부. 출생신고, 혼인신고, 사망신고 이런 것도 있죠. 인지신고, 파양신고. 그것도 다 뭐다? 공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시라는 것은 우리 민법에만 있는 게 아니야. 물권에만 있는 게 아니라고. 채권에도 여러분요, 공시로서 뭐라 한다? 대항하기 위해서 뭐죠? 확정일자 있는 증세에 의한다.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안 돼. 공시의 원칙은 물권에만 있다. OX? X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37번. 명인방법이요. 명인방법은 소유권의 이전이나 유보에 안 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안 한다 동그라미하고 저당권의 객체 X. 저당권이 안 된다. 이 말이죠. 명인방법은. 그 다음에 38번은요. 등기나 점유 위에 특수한 공시방법. 특수한 간섭법상으로 인정돼서 뭐가 있어? 특수한 게 뭐가 있어? 방금 했었잖아요. 4개 했었잖아요. 분묘기득권하고 명인방법하고. 분묘기득권에서 봉분, 미분리과실에서 명인방법. 알겠죠? 미분리과실에서 명인방법. 그 다음에 분묘기득권에서 봉분. 이런 것도 있다. 그 다음에 물권은 배타적 지배권에서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물권의 표상이나 표식으로 뭐가 필요하다? 공시. 그래서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인도. 이렇게. 40번.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소유권 이전기가 되는데 조건이 성취된다. 소유권은 원래의 소유자에게 뭐한다? 복귀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41번. 을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갑이 소유의 의사, 자주죠. 평원공일하게 25년간 점유했죠. 그런데 아직 등기를 격려받지 못했죠. 그러면 누구 명의로 됐다? 을명이죠. 여전히 소유자는 누구다? 을이다. 만약에 갑이 등기를 하게 되면 언제부터 소유자가 된다? 처음부터 소유자가 된다. 42번. 을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갑이 이전 등기를 격려받았죠. 그런데 아직 잔금을 주지 않았죠. 그러든지 말든지 등기를 격려받으면 우리나라는 형식상으로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된다. 잔금이 있든 없든 것은 나중에 문제다. 43번. 갑이 자기 소유 토지에 대해서 을과 지상권 설정 계약을 맺었는데 을이 지상권 등기를 하기 전에 갑이 그 토지를 누구에게 양도했다? 병에게 양도를 했다. 이게 봐봐. 여기 보라고. 이게 지금 갑이죠. 갑하고 을하고 지상권 설정에 합의를 했어. 아직 근데 등기 안 했어. 근데 이게 갑이 또 이것을 병한테 또 넘긴 거. 병한테. 이렇게 병한테. 그러면 이제는 소유자가 누구다? 병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래? 다시 병하고 지상권 설정에 합의라고 등기해야죠. 다시 병하고. 알겠죠? 그래서 다시 병하고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43번을 보면 갑이 자기 소유 토지에 대해서 을과 지상권 설정 계약을 맺었는데 을이 지상권 등기를 하기 전에 갑이 그 토지를 병에게 양도한다. 을은 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을은 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거기서 을은 양수인 병과 합의 플러스 등기 하면 된다. 다시요. 을은요 양수인 병과 합의 플러스 등기. 지상권 설정 합의죠. 합의 플러스 등기를 하면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44번. 법률행위죠. 법률행위. 알겠죠?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네. 이건 무슨 판결이다? 무조건 이행 판결이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하는 판결 딱 깎아줄고 그걸 뭐라 한다? 이행 판결. 뭘 해야 돼? 등기를 요한다. 그 다음에 45번. 매수인 을이 매도인 갑을 상대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이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죠. 청구권에 대한 소송을 청구 소송이라고 하죠.
승소판결, 승소판결, 이행판결이네. 이행판결. 등기를 해야 소유권이 되죠. 즉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즉시 동그라미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 등기해야. 알겠죠? 자, 그다음에 49번 교환. 교환은 뭐다? 계약. 교환은 계약이니까 법률행위죠. 법률이니까 뭐가 있어야 돼? 등기를 해야. 47번. 아까 말했죠? 매매 예약 완결권 행사라고 그랬죠. 완결권 행사하면 어떻게 돼? 본계약 체결. 본계약 체결. 뭐를 해야? 등기해야. 등기해야. 48번. 교환계약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럼 교환계약? 그러면 법원에요. 무슨 판결? 교환계약은 뭐죠? 법률행위죠. 그러니까 뭐를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돼. 법원의 이행판결. 이행판결 뭐를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된다. 알겠죠? 자, 49번.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받는 소송 더 이상 볼 필요 없네.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럼 무조건 무슨 판결? 이행 판결. 뒤에는 볼 필요 없다고. 그 다음에 점유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도 뭐를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돼. 이행 판결 뭐를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돼. 점유취득시효 뭘 해야 돼?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50번. 50번은요. 등기된 임목에 대한 등기된 임목 가로먹고 이것을 임목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당권의 취득은 등기를 하여야 저당권 취득이니까 저당권 뭘 해야 돼? 등기. 점유취득시효 뭘 해야 돼? 등기. 등기. 그 다음에 50번. 협의 현물 분할의 합의죠. 현물 분할의 합의. 합의죠. 현물 분할의 합의. 협의상 분할이죠. 협의상 분할은 뭘 해야 돼? 등기. 그래서 등기를 해야 돼. 그래서 봐봐. 우리가요. 분할을 보면 거기 분할을 보면 뭐가 있냐. 이건 봐봐. 분할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협의상 분할이 있죠. 협의상 분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죠? 여기 재판상 분할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재판상 분할의 경우는 재판상 분할은 무슨 판결이죠? 형성 판결이죠. 형성 판결이고요. 형성 판결은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 없죠. 그래서 재판상 분할은 무슨 분할이 원칙이다? 현물 분할의 원칙이고 현물이 안 되면 뭘 한다? 경매를 하는 거잖아요. 현물이 안 되면 경매를 해. 알겠죠? 그 다음에 협의상 분할은요. 먼저 현물 분할이 있죠. 현물 분할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격 배상이 있고 가격 배상. 그 다음에 대금 분할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현물 분할은 교환하고 똑같고 가격이라는 것은 매매하고 똑같아. 그래서 교환계약, 매매계약이잖아요. 계약이니까 이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법률행위잖아요. 법률행위는 뭐를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등기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등기를 해야 돼. 이렇게. 등기를 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등기를 해야 돼. 이렇게. 여기서는 등기. 그래서 현물 분할, 협의로 현물 분할을 협의했대 이 말이죠. 그럼 협의상 분할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등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알겠죠? 자, 법률의 규정인데요. 여기 잠깐 쉬었다 이러면요.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이 많아가지고.